도로 위의 폭력이라고 불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과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자칫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이 난폭 보복운전인데요. 지난 8월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난폭운전은 51%, 또 보복운전은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폭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난폭 보복운전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난폭 보복운전을 많이 경험한다는 여성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직업상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인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복운전이나 좀 그런 걸 좀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제가 속도를 안 높일 경우에 그냥 바로 앞으로 속도를 높여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서 제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경우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지금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이런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발의가 돼서 저 같은 여성이나 노약자, 그리고 모든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폭 보복운전을 없애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주인공을 찾아 멀리 경주까지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박순석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부터 화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보복 폭행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이 얌전한 사람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또 이러한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스티커를, 특히 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티커에는 화가 날 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운전 중 분노가 올라올 때 이 글귀를 바라보며 화를 조절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순간의 화를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난폭 보복운전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박순석 씨의 소망입니다. 한때 보복운전 방지용으로 기발한 아이템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보복운전 방지용 문신 토시와 상향등 복수용 귀신 스티커입니다. 실제로 상향등 남용은 난폭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향등 남용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등하 조작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폭 운전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이 처벌 조항이 낮고 실제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등, 특히 이것을 난폭 운전의 하나의 방향으로 넣어서 징역 1년 이하에 처하거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난폭, 보복, 음주운전과 더불어 깜빡이 미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나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행 순찰을 제가 직접 동행하면서 난폭, 보복 운전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암행 단속
출동하신다고 지금 예, 준비 예. 중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하시는 암행 단속은 어떤 걸 주로 단속하시는 건가요? 저희 암행 단속은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그 순찰차로 그 난폭운전 그런 사고에 위험이 있는 차량을 영상 체증하고 추격해서 형사입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암행 순찰에 동행한 곳은 수도권 중에서도 난폭 보복 운전이 자주 나타난다는 고속도로 중 한 곳인데요. 문제는 습관처럼 난폭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 번 적발된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있어요. 예, 난폭운전으로 적발돼가지고 행정처분 받고 했던 운전자가 또 단속된 경우도 저한테도 2번 단속된 운전자도 있었고요. 아,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차량 발견. 순찰대가 급히 속도를 올려 쫓아가 봅니다. 약 200km 가까운 속도로 한참을 따라간 후에야 사라졌던 차량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모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그 위에서 마치 고개를 하듯 차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 방향 지시 등을 켜지도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암행 순찰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이 50일 동안 난폭 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려 662명이 난폭 보복 운전으로 단속됐다고 합니다. 네, 난폭운전이라는 건 도로상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 과속이라던가 위험한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운전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위협을 가하는, 급정지 같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운전을 말하는데요. 이런 그 운전 방식은 도로상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또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응 또는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을 해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법정형은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또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단속은 계속됐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난폭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난폭 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운전에 대해 교통경찰, 암행순찰차, 드론 등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 12월 17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으로 난폭, 보복, 음주운전 등과 같은 고위험 운전 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 또한 이어나갈 것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적립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최근 난폭 보복 운전 등의 교통범죄에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처벌 감경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인데요.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난폭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깜빡이 미점등입니다. 현재 이 행위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나 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영상을 올리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폭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보와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인 자동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